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영화 말없는 소녀는 아일랜드 작가 클레이 키건의 맡겨진 소녀가 원작입니다. 1980년대 아일랜드 시골이 배경인 이 영화는 풍광과 인물 내면이 조우하면서 슬프면서도 따스한 감정이 여진처럼 밀려들게 합니다. 가부장적 아버지와 집안일에 지쳐 무기력한 어머니, 싸늘한 언니들과 그녀를 별종 취급하는 학교에서 마음이 다쳐버린 코우트는 늘 숨을 곳을 찾습니다. 거칠고 무능한 아버지와 분노와 우울감 가득한 어머니 밑에서 아이들이 행복감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코우트는 엄마의 해산을 앞두고 먼 친척집에 맡겨지게 되지만 되려 그곳에서 가정의 안온함과 사랑의 세례를 경험합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라고는 찾기 힘든 무책임하고 냉담한 친부는 자식을 맡아줄 션과 에이블린에게 코우트는 많이 먹는 애니 먹은 만큼 일을 시키라 말합니다. 그리고 딸의 짐도 내려주지 않고 언제 데리러 오겠단 말도 없이 떠나버립니다. 남루하고 초라한 행색의 코우트를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에이블린은 그녀를 정성스레 씻기고 단정한 아이로 바꿔주는 것으로 환대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생면부지의 낯선 집에서 첫날 밤이 편안할 리 없는 코우트는 침대를 적시게 되고 에이블린은 스키찬 매트리스에 너를 재웠다 하면서 불안해하는 아이를 조용히 배려합니다. 어둑신하고 지저분한 집과 달리 햇살 가득한 정갈한 부엌에서 아줌마와 함께 소박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코우트는 조금씩 밝아져갑니다. 아주머니는 샘물을 깃거나 감자 껍질을 벗기는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고 애정을 주는 일에도 티나지 않게 행동합니다. 아이에게 쿠키를 말없이 밀어놓고 가는 것으로 마음을 주기 시작한 남편 션 역시 아내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축사에서 함께 송아지를 돌보고 달리기 경주를 시키고 식탁에서 소근대는 정경은 안온한 가족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부모 방치로 상처받은 코우트 이상으로 이들 부부에게는 아픔과 상실이 있습니다. 사고로 죽은 아들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코우트를 보는 일은 상처를 헤집는 일일 터입니다. 션이 처음에 아이에게 다정한 밤 인사조차 건네지 못하는 이유 역시 제 상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부부는 이제 아이에게 꼭 맞는 옷을 사주고 딸처럼 보살피며 서로의 가족이 되어갑니다. 모르는 이들이 코우트를 딸로 여겨도 정정하지 않고 션은 넉넉한 용돈을 쥐어줄 만큼 너그럽습니다. 집에서조차 겉도는 아이였던 코우트는 친부모가 아닌 이들에게 넉넉한 사랑을 받으며 곤두섰던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하지만 죽은 아이의 옷을 입고 지냈음을 남의 입으로 듣는 일은 어린 그녀에게조차 버거웠을 터입니다. 어느 날 션 부부 대신으로 잠시 코우트와 둘이 있게 된 호사가 이웃은 아이의 순수함을 이용해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합니다. 빵에 버터를 바르는지 마가린을 바르는지에서부터 시작해 그 집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무렇지 않게 떠버리는 여자를 보면 그 무례함에 화가 치밉니다. 그날 밤 아저씨는 마음이 망가져버린 코우트를 밤의 해변으로 데리고 나가 많은 사람이 침묵할 기회를 놓쳐서 많은 걸 잃었단다 라면서 상처를 조심스레 꺼내놓습니다. 조용히 인생의 지혜를 나눌 줄 아는 속 깊은 부부의 사랑 덕에 코우트는 말없이 겉도는 아이가 아닌 착하고 조용하지만 할 말은 하는 강단 있는 소녀로 성장해 갑니다.
찬란했던 여름은 속절없이 끝나고 새학기를 맞아 소환 편지가 도달합니다. 션 부부와 함께 제 집에 온 코우트가 감지한 것은 여전한 무질서와 냉랭함입니다. 한여름 사랑의 세례를 받고 달라져 버린 코우트는 제 집에서 손님처럼 어색하기만 합니다. 영화의 끝에서 갈고 닦았던 달리기 실력을 발휘해 션과 에이블린을 향해 힘껏 달려가 션의 목덜미에 안겨 말하는 코우트의 데디라는 소리는 우리 모두를 먹먹하게 합니다. 가족이 되는 일은 혈연보다 배려와 돌봄, 사랑이 먼저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각자 아픔을 지닌 이들이 환대의 힘으로 서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은 따스합니다. 그리고 그 따스함은 아일랜드 자연과 우물가의 고요함, 집안에 쏟아지는 찬란한 햇살 등과 어우러져 이야기의 밀도를 끌어올립니다. 4:3의 화면 비율에 절제되어 있는 영상과 사운드 역시 영화의 주조를 더해줍니다. 부모는 아이가 만나는 첫 세상이고 그 세상이 불화일 때 아이는 반듯하게 커나가기 어렵습니다. 코우트가 집에서 어디론가 숨기 바쁘고 겉돌았던 것은 심리적 피난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션과 에이블린의 조용하지만 품이 있는 생활 태도와 진심 어린 사랑 덕에 코우트는 서서히 변화해 나갑니다. 제 집에선 삶의 무게로만 여겨졌던 노동이 에이블린 집에서 안온한 일상으로 스며드는 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친부모의 경제적 궁핍은 마음의 강팍으로 이어지고 이는 아이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로 번져갑니다. 그리고 사랑 역시 배워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제 삶이 처한 위험을 간파합니다. 마음을 내보이고 싶지 않고 상처 입기 싫어 어디론가 숨어버렸던 어린 소녀는 여름의 찬란한 태양과 같은 션과 에이블린의 사랑으로 세상을 버텨갈 용기를 얻었을 터입니다. 배려와 사랑보다 더한 인생의 구명보트는 없습니다. 친부에게 코우트는 남에게 줘버려도 상관없고 밥만 축내는 딸이었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션과 에이블린에게 코우트는 깊은 상처마저 넘어서게 한 축복의 존재입니다. 이들 셋이 서로를 존중하며 고요히 일상을 영위하는 모습은 아일랜드 초원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사랑의 위엄과 가족의 의미를 보여준 말없는 소녀를 보면 진정한 유대는 말이 아닌 다른 것에서 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작 맡겨진 소녀에서도 침묵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우리 둘 다 말이 없다. 가끔 사람들이 행복하면 말을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 생각을 떠올리자마자 그 반대도 마찬가지임을 깨닫는다. 라는 구절은 쏟아내듯 말을 하고 뒤돌아서 후회하는 내 삶을 반성케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푸르른 나무 사이로 달려가는 이 말없는 소녀의 영상이 남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